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6년에서 1931년 사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질병이 세계 전역을 휩쓸어서 거의 500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3분의 1은 죽었고 다른 3분의 1은 영구적인 불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후통이나 발열,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가 뇌를 공격해서 말을 못하고 의식을 잃으면서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인간을 마치 조각상처럼 만들죠. 목숨을 구해도 이 상태로 30년을 지내게 됩니다. 오래된 문헌에 의하면 어떤 환자들은 너무 갑작스럽게 쓰러진 나머지 식사를 하는 도중에 씹은 음식을 여전히 입에 물고 있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기도 했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무도증이나 떨림, 느려짐 등의 파킨슨병의 징후를 보이기도 했다. 몇 달 동안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라고 합니다. 1927년 처음 나타났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사태가 종식되었는데 미스테리하게도 아직 연구자들은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어웨이크닝 영화에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뇌염을 앓은 레너드, 로버트 드니로는 11살 때부터 손이 떨리는 증세가 나타나서 글도 쓰지 못하게 되자 학교를 그만두고 병원에서 살게 됩니다. 이후로부터 수십 년간 정신은 잠들고 근육은 강직된 후기 기면성 뇌염 환자가 된 건데요. 레너드가 있는 베인브리지 병원에 세이어 박사, 로빈 윌리엄스가 부임해 옵니다. 세이어 박사는 이들이 안경이나 공을 받아내는 것을 보고 내면은 살아있다고 확신하고 그들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것을 찾는데요. 1960년대 후반 실험용 약물이었던 엘도파가 파킨슨병 환자에게 처음으로 투여돼서 아주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는데, 기면성 뇌염 후 증상을 파킨슨병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뇌염 후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했고, 세이어는 이들의 증사가 파킨슨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힌트를 얻어서 약물 치료를 할 생각을 하게 되죠. 엘도파를 투약받은 레너드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도파민의 작용으로 깨어나서 말도 하고 글도 읽고 맘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려 수십 년 만에 스스로 걷고 말하고 평범한 삶을 누리는 환희를 맛본 레너드는 세이어 박사에게 일상적인 삶과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데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생애 단 한 번 호감이 있는 여성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은 정말 눈물을 쏟아지게 하죠.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엘도파의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환자들은 더 이상 약물의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전과 마찬가지로 몸 안에서 얼어붙게 되는 거죠. 원작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상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기면성 뇌염,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당시 뉴욕에서는 한 신경과 의사가 2달 동안 잠들어 있으면서 반응이라고는 눈을 깜빡이거나 손을 쥐는 게 전부였던 소녀를 만났는데, 의사가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망이 없고 치료 방법도 없다라고 하자 누워있던 소녀가 엉엉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잠을 자게 하는 뇌염 수면병, 오래된 문헌에는 산 송장처럼 보인다라고도 불렸던 기면성 뇌염은 1918년에 스페인 독감과 비슷한 시기에 유행해서 인플루엔자와 뇌염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을 했었는데요. 당시 희생자들의 뇌조직에서 추출한 샘플의 RNA를 분석을 해봤더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저런 균을 제시해가면서 도파민이 작용하는 뇌 부위와 각성을 유지하는 곳이 이런 균 때문에 손상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믿고 있지만 역시 답은 없기 때문에 2004년 BBC에서는 기면성 뇌염을 20세기의 미스테리라고 지목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도 희귀한 뇌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면성 뇌염처럼 보이는 여러 종류의 자가면역 뇌염들이 있고,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 모기에 물려서 발생하는 일본 뇌염 같은 치명적인 뇌염들도 있죠. 많은 예방접종과 함께 개인의 위생이 발전했어도 우리가 겪었듯이 인간에게 완벽한 방역이란 없습니다. 인간을 깨어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니코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뇌의 시상하부에서는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것이 낮에는 깨어있게 하고 밤에는 수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서 부족하게 되면 낮 시간에 과도한 졸림을 발생시키는 기면병이 생기고, 만성 불면증 환자 중에는 종종 오렉신이라는 수치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서 과도한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은 참 잠드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만 제대로 깨어있는 것도 사실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영화 안에서도 나왔지만 예전에 레보도파가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당 12,000달러를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걸 의학의 발전으로 인한 대량 생산, 건강보험으로 우리는 현재 한 알에 74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어서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정말 적죠. 아직도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동남아에서는 레보도파가 없어서 옆 나라에서 구해오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은 가짜 정보에 현혹돼서 한약이라던가 건강기능식품의 맹신, 줄기세포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 돈을 아껴서 운동에 투자하시고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면서 본인에게 잘 맞는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제목이 사랑의 기적이었었는데요. 좀 촌스럽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기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이어 박사로 나온 로빈 윌리엄스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 긴 병에도 가족들이 떠나지 않고 세심한 케어와 사랑을 해주는 것, 같은 병실 사람들과의 우정, 이런 것들이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우리에게도 삶을 유지하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감동 받으셨죠? 그렇다면 꼭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안녕! No, where do we go when our skin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go still feels